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 걸쳐 있고 또 수많은 세기를 품고 있는 도시, 바로 이스탄불입니다. 이곳은 한때 기독교 세계의 심장이었고 그 후엔 이슬람 제국의 수도였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과거와 현재가 아주 치열하게 충돌하는 역사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자, 이 복잡하고 매혹적인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2020년 터키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무려 1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건물 하나가 다시 한번 세계적인 논쟁의 한복판에 서게 된 순간이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갈등의 뿌리가 수백 년 전 바로 이 도시의 운명이 통째로 바뀐 그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탄불의 옛 이름, 바로 콘스탄티노플 시대로 먼저 떠나보죠. 1453년 이전에 이 도시는요, 그냥 평범한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유산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또 가장 강력한 중심지 역할을 했죠. 당시 유럽 사람들한테는 말 그대로 세상의 중심 그 자체였던 겁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정말 완벽했지만 콘스탄티노플이 1000년이나 버틸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바로 이 철옹성 같은 방어 체계였습니다. 바다 쪽은 거대한 쇠사슬로 항구를 막아버렸고 육지 쪽은 그 어떤 군대도 뚫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전설의 삼중성벽이 딱 버티고 있었죠.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도시의 운명도 1453년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바로 세상을 바꾸려는 야망으로 가득 찬 한 젊은 술탄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당시 전력 차이는 이건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21살의 젊은 술탄 메흐메트 2세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콘스탄티노플을 지키는 병력은 고작 7,000명에 불과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메흐메트 2세는 그냥 숫자만 믿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먼저 요새를 지어서 도시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켰고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대포로 그 단단한 성벽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정예 부대인 예니체리까지 투입했죠. 근데요, 그의 가장 기발하고 충격적인 전략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죠. 메메치 2세는 기름칠한 통나무 길을 만들어서 수비대가 쇠사슬로 단단히 막고 있던 항구의 뒤편으로 무려 72척의 함대를 산 너머로 옮겨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자기들 등 뒤에 오스만 함대가 떡하니 나타난 걸 본 수비대의 충격, 상상이 가시나요? 53일간의 지리한 공성전은 사실상 이 순간 끝이 났다고 봐야 합니다. 정복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진짜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요, 아주 복잡하고 또 모순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복 직후 3일 동안 도시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약탈과 폭력에 휩싸였죠. 당시 기록들을 보면 정말 끔찍한 상황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학살당하거나 노예가 되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5만 명 이상.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죠. 당시 도시 함락이 남긴 그 거대한 인간적인 비극의 규모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1000년 제국의 수도는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3일간의 잔혹한 약탈이 끝나자마자 정복자 메흐메트 2세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한 파괴자가 아니라 새로운 제국의 위대한 건설자가 되려고 했던 거죠. 기독교 세계의 가장 큰 상징이었던 아야소피아를 모스크로 바꾸는 한편 도시에 남은 기독교도나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줬습니다. 심지가 제국 각지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텅 비어버린 도시를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유대인이 다 함께 사는 다문화 중심지로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정복과 관용, 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모습이 바로 1453년부터 지금까지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규정해왔고 오늘날의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중심에는 늘 이 건물 하나가 있었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 도시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야소피아는 기독교 대성당에서 이슬람 모스크로, 그리고 터키 공화국이 세워진 이후에는 세속주의의 상징인 박물관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2020년에 모스크로 돌아왔습니다. 이 건물 하나의 운명이 곧 이스탄불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여기서 잠시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보통 콘스탄티노플 함락 때문에 유럽의 무역로가 막혀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다고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과 좀 다릅니다. 당시 주요 무역로는 이집트를 거쳤고 포르투갈은 그보다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아프리카 탐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1453년의 영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에 아이아소피아를 다시 모스크로 바꾼 결정이 이렇게나 극명하게 엇갈리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한쪽에선 이건 우리 이슬람 유산을 되찾는 당연한 주권 행사다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선 아니다, 이건 공존의 상징을 파괴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이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국제사회, 특히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스탄불에 있는 건물 하나에서 벌어진 일이 이제는 터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종교, 문화 갈등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453년 메흐메트 2세가 남긴 이중의 유산, 즉 이슬람 제국의 수도라는 정체성과 다양한 문화를 껴안았던 그 유산 사이에서 오늘날의 이스탄불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이스탄불은 이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만 하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 도시의 영원한 운명, 그리고 매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